대한민국 해병대가 6월 26일 큰 화재를 모았습니다.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3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이 섬은 북한과 매우 가까워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한국이 이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것은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북한이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고 심지어 삐라를 담은 풍선을 휴전선 너머로 날리기도 했죠. 성가신 이웃이 마당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결국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구영 대령이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정구영 대령은 진지한 얼굴에 강인한 인상을 가진 분입니다. 그가 말할 때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해병대는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동네 불량배에게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일은 하얀 연기의 흔적을 남기며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이 바다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했을 때는 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는 아마 북한 쪽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연평도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남한의 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경비경과 같은 곳입니다. 연평도는 전에 문제가 있었던 섬입니다. 2010년에 북한이 실제로 포를 발사해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이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여기 있고 강하고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맞설 때 겁은 나지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연평도 해병대원들은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바다와 하늘을 주시하며 문제의 징후가 있는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영지에서 별똥별을 찾는 대신 적의 함정이나 비행기를 찾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중한 책임감이지만 해병대원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직장에 다니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번 훈련과 그것이 조국의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동맹국, 특히 미국도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잘했다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군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괴롭힘에 맞설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미사일과 폭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은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 훈련의 심각한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토의 도시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해병대원들이 밖에서 연습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현관문에 튼튼한 자물쇠가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연평도 주변 바다는 아마 파도가 거칠었을 겁니다. 미사일의 굉음과 파도의 물보라가 꽤 큰 소리를 냈을 겁니다. 주변 물고기들은 무슨 소란인지 궁금해하며 재빨리 헤엄쳐 갔을 겁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해병대원들은 장비를 청소하고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연평도의 밤이 되자 상황은 조용해졌다. 해병대원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바다 건너 북한은 침묵을 지켰다. 아마도 그들은 그날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훈련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훈련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듯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마도 이번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회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잘했다고 스스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의 운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이런 일들에 익숙합니다. 수년 동안 긴장이 고조되고 낮아지는 것을 보아왔으니까요. 그들 중 일부는 집에서 훈련을 지켜보며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적처럼 행동하는 국가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몇 주 동안 연평도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가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고 해병대원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 한국의 동맹국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다, 훈련 잘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용감한 일을 했을 때 친구들로부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지속되었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한 주민들은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의 해병대원들은 언제나처럼 조국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이번 훈련은 단순한 미사일과 폭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힘과 결단력, 방어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투를 시작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국의 안전을 지키며 경계를 서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전문가가 한국의 군대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문가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탱크와 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구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최신 기술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한국 군대가 최첨단 K2 블랙팬서 전차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탱크는 강력한 엔진, 첨단 장갑, 첨단 표적 시스템을 갖춘 놀랍도록 진보된 전차입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아주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라고 말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이 빛나는 것은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의 포병, 특히 K-가이 썬더 자주 곡사포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궤도 위를 달리는 이 대형포는 장거리에서도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이어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자국 군대를 위해 구입했습니다. K-라임은 발사 후 빠르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적의 조준이 어렵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는 예산 문제로 인해 군사 장비 현대화가 더딘 반면 한국은 국방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군인들이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군으로 넘어가서 이 전문가는 한국에 대해 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더 많은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공군은 그 자체로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를 조종합니다. F-35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한국 조종사들이 적진으로 날아가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첨단 비행기를 보유함으로써 한국과 더 큰 공군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진 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 조종사들은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복잡한 기동을 연습하고 미국과 같은 동맹국과 함께 국제 훈련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예리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상적인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중인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어 대한민국에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이제 해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한국이 해군력 향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해군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첨단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원거리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떠다니는 요새와 같은 함정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잠수함 함대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 없이 장기간 수중에 머물 수 있는 잠수함을 포함한 첨단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탐지가 매우 어렵고 한국은 수중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한국군이 잠재적 공격자, 심지어 러시아와 같은 더 큰 국가에도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략적 투자가 다재다능하고 유능한 군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지적한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파트너십이 한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정기적으로 함께 훈련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의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다른 주요 무기 생산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종종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 판매된 K9 썬더 곡사포를 예로 들었습니다. T-50 훈련기는 전 세계 여러 공군이 조종사 훈련에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이러한 군사 장비 생산 및 수출 능력은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는 한국군이 세계 무대에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첨단 기술, 잘 훈련된 인력, 강력한 동맹이 결합된 한국군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영내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전문가의 통찰력은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군대가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이 전통적인 군사 강대국보다 현대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군대에 투입할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다른 국가 우선순위와 국방비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문가가 그린 전체적인 그림은 고도로 유능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입니다. 국방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영내 군사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방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동맹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한국 군대가 앞으로 수년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전문가의 분석은 군사력이 단순히 숫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적절한 장비, 최고의 훈련, 국가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리더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해군은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한 신형 함정과 잠수함입니다. 이들은 그냥 낡은 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함정들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위협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갖춘 함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잠수함은 너무 조용해서 다른 해군이 잠수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이 멋진 새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도급 상륙함이 있습니다. 작은 항공모함 같은 거죠. 헬리콥터와 해변 상륙을 위한 해병대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매우 크고 인상적이어서 존재만으로도 한국 해군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구축함도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첨단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이 최고의 함정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이 구축함은 다른 함정부터 하늘의 미사일까지 모든 종류의 위협을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함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더 작고 빠른 함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은 해안선을 보호하는 데 적합합니다. 바다의 빠른 수호자 같은 존재죠. 신속하게 이동하며 해안 근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도 잠수함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KSS 이하이급 잠수함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이 이전에 보유했던 어떤 잠수함보다 더 크고 첨단입니다. 이 잠수함은 장시간 수중에 머물 수 있고 강력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한국 해군을 훨씬 더 큰 규모의 해군과도 맞설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신형 함정과 잠수함은 훌륭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은 그 안에 탑재된 기술입니다. 한국은 자체 해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체적으로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 함정들은 해군 쉴드라는 전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함정 승조원들이 전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전투를 돕는 초스마트 컴퓨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최고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은 새로운 장비만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군의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병들은 더 많은 훈련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해군과 협력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연습하고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큰 변화는 해군이 다른 나라 군과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군의 여러 부대가 항상 잘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항상 합동작전을 연습합니다. 이는 해군, 육군, 공군이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한국 해군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집 근처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함정은 전 세계 곳곳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해적 퇴치와 재난 구호를 위한 국제 임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개선은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한민국 해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같은 해군 강대국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합동훈련을 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군력의 성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중요합니다. 첫째,
국가를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은 국방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함정과 잠수함을 통해 한국은 해안과 항로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영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군이 강해진다는 것은 한국이 영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나라에 맞서고 국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긴장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함정과 잠수함 건조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중 일부는 군대 밖의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해군 장비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돈을 벌어들이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군을 건설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고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군의 다른 부분이나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비군사적 분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웃 국가들 중 일부는 한국이 바다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내 긴장이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을 너무 긴장시키지 않으면서 해군을 증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전반적으로 좋은 일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더 안전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미래를 내다보며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첨단화된 함정과 잠수함을 계속 건조할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며 해군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해군은 새로운 기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인 선박과 잠수함, 인공지능, 심지어 레이저와 같은 것들이 모두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해군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든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는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역사입니다. 소규모의 해안 부대였던 해군은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유능한 해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결단력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해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인상적인 전력과 준비 태세를 과시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전 세계의 군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 해군, 육군, 공군이 동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훈련이 아니라 한국의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날렵하고 강력한 함정,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최첨단 항공기, 발사 준비가 완료된 세계 최첨단의 미사일을 상상해 보세요. 액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만 실제 현실입니다. 쇼의 주인공 중 하나는 해성우인 미사일이었습니다. 해성울 미사일은 일반적인 무기가 아니라 장거리를 이동하며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훈련 중 해성우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며 대한민국이 영해 방어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해성1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미사일인 해룡도 주목받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함 미사일은 적 함정을 격추하도록 설계된 미사일로 이번 훈련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바다 멀리 떨어진 특정 목표물로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정밀도와 기술을 한국군이 보여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하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군사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할 수 있고 특히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선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은 항상 자국민과 국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과 함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군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15호 미사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상적인 기술은 항공 공격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의 비행기나 미사일이 해를 입히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테스트에서 15호는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했습니다. 15호는 연이어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한국 함정이 공중의 위협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방어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빠르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무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발전은 경량 무장 헬리콥터, 줄여서 LAH입니다. 이 헬기는 평범한 헬기가 아니라 구형 모델을 대체하고 한국군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기술의 경이로운 헬기입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빠르고 조용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상상해 보세요. LAH가 바로 그런 헬기입니다. 헬리콥터의 슈퍼 스마트 두뇌와도 같은 멋진 항공 전자장치와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하늘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LAH의 정말 멋진 점은 단순히 서류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한국이 이 헬기를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곧 이 첨단 항공기를 한 대씩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LAH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은 새로운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업들과 협력하여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대형 항공기 회사인 에어버스와 협력하여 일부 헬리콥터를 더욱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 중 정말 흥미로운 것은 GPS 전파 방해 방지 시스템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GPS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신호를 차단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은 이를 차단하여 누군가 방해를 시도하더라도 한국군이 항상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은 전자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군이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탱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최고급 전차는 K2 블랙팬서라고 불리는데 정말 대단한 전차예요. 이 탱크는 다른 어떤 탱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차와 K2를 비교하면 K2가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주포, 내부 승무원을 보호하는 첨단 장갑, 모든 지형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차계의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차세대 전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K2보다 훨씬 더 발전된 K3 전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차를 만들기 위해 최신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고 더 나은 군사 장비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한국이 국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군이 국경을 방어하든 국제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하든 항상 임무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군사력 발전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목표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잘 갖춰진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예기치 않게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세계에서 한국의 국방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정말 좋은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최상의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과시함으로써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된 현대적이고 유능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훈련과 기술 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군은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입니다. 첨단 미사일과 함정부터 최첨단 헬리콥터와 탱크까지 대한민국군은 군사기술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며 항상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군사 발전이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관문에 아주 튼튼한 자물쇠를 달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을 대비해 자물쇠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한국은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를 따라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에게는 흥미로운 시기이며 앞으로 더욱 인상적인 시범과 기술 발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국방기술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발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먼저 해궁이라고도 불리는 시궁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무기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 크기의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미사일을 상상해 보세요. C5는 바로 이러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이 미사일은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바다에서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C5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하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표적이 회피하거나 숨어 있어도 추적하여 타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이 위험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정말 멋진 헬기인 경무장 헬기, 줄여서 LH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크지는 않지만 첨단 장비와 무기로 가득 찬 헬리콥터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LH입니다. 구형 플립폰에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구형 헬리콥터 모델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며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적의 사격을 피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LH의 목표입니다. LH의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첨단 항공전자공학입니다. 항공전자공학은 헬리콥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조종사가 항공기를 탐색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LH의 항공전자공학은 매우 발전되어 악천후나 야간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조종사가 더 안전하고 쉽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LH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용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 이 헬기를 대량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국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기 위해 많은 헬기를 만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한국이 첨단 헬리콥터 가게를 열면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한국의 계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첨단 무기와 차량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강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은 혼자서만 노력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멋진 항공기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유럽 기업 에어버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방위 전자 분야 강자인 IAI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전 세계 각지에서 최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한데 모으는 두뇌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마치 친구들과 함께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두가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여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팀워크의 좋은 예로 LAH에 장착된 GPS 전파 방해 방지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GPS 재밍이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에 GPS를 교란시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군용 차량과 무기의 GPS 전파 방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새로운 재밍 방지 시스템은 헬리콥터의 GPS를 보호하는 슈퍼 방패와 같습니다. 누군가 혼선을 주려고 해도 LAH가 항상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탱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K2 블랙팬서라는 탱크가 있는데 다른 나라의 탱크를 다소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를 탱크로 만든다고 상상해 보면 K2가 바로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다른 어떤 전차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전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수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정밀한 주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전차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장갑이 장착되어 있어 전차 내부의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대형 전차인 K3 전차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K3는 K2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전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결정을 돕는 인공지능이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에너지 무기가 탑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한국이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도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전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들이 체스를 두는 동안 체커를 두는 것처럼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강력한 방어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도전이 닥쳐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투에 대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국방기술의 발전은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부터 이를 제작하는 공장 노동자까지 한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첨단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통해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국방기술의 발전은 민간 생활의 혁신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 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S는 원래 군사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이 국방 기술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가장 큰 총이나 가장 빠른 탱크를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혁신이 보호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두 번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방식은 매우 강인해 보이는 경비견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는 사람을 물 필요는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데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은 잠재적 침략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국방 발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마트 미사일과 첨단 헬리콥터부터 첨단 탱크와 국제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방위 기술의 주요 플레이어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흥미로운 뉴스를 넘어 글로벌 안보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국방 역량을 혁신하고 개선해 나감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하고 정밀하며 효율적인 무기가 구식의 낙후된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 국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과 협력, 미래지향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앞으로도 계속 화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방위기술의 세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그 미래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